안녕하세요. 네, 리얼 마테차의 마홍일입니다. 예, 시크릿노트 영웅 전찬아입니다. 네, 지금 장이 오늘 며칠이지? 5월 29일인데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인데 오늘도 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쵸, 코스닥만이 1.6% 이상 빠졌더라고요. 네, 1.6%면은 1.6%? 네, 1.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700선을 회복했는데 다시 그냥 내준 거예요. 네,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000도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쵸, 아슬아슬하죠. 네. 아무튼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은데 저희가 저번 주에 드렸던 이런 주식 사지 마라는 일단 적중한 것 같은데. 예, 적중했죠. 예, 제가 이런 주식 사지 마라 했던 종목이었던 내추럴 엔도텍은 오늘만도 5%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JNK 히터가 오늘 10% 이상이나 상승한 거. 대박이네. 네. 대박이네. 그래서 우리 유로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JNK 히터로 좀 재미 좀 봤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요. 9일 제지도 많이 올랐던데. 9일 제지도 그렇죠. 자회사 9일 그래핀이 네, 그래핀 소재 하나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장중 24%까지 오른 거 봤습니다. 지금 10%를 마감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시가 대비는 음봉인데 어쨌든 대상을 했다가 쭉 빠진 거죠. 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도 내추럴 엔도텍이 많이 갔네. 이거 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졌는데요. 아, 내추럴 났고. 그렇죠. 뭐였지? 네, JNK JNK 히터가 네네. 많이 갔네. 밀어야 돼. 여름인데도요. 네. 자, 아무튼 장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네. 지금 요즘 장 대부분 빠졌어요. 근데 사실 추천 종목들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주식 사지 말라는 참 말하기 쉬운데 이런 주식 사라는 좀 힘든 시기야.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죠. 지금 좀 괜찮은 것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모든 주식은 싸게 사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자, 세 번째고요. 영상을 더 많이 올려야 되겠어. 오늘 봐가지고 하나 더 찍을까? 정말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면 밤새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밤새 찍죠. 네, 오케이. 오늘 밤새 찍는 걸로. 네. 자, 아무튼 밑에 태그로 들어오시면은 무료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자, 오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 첫 번째 이런 주식 사지 마라. 오늘은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이런 주식 사지 마라 종목으로 좀 빼본 게 이게 제가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해가지고 좀 뽑아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요즘에 코스피 레버리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네. 떨어지는 거에 많이 배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래량이 최고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있고 그 밑에 바로 많이 봤던 게 있었는데 하이닉스요? 아니야. 하이닉스는 거래가 많이 안 나왔어요. 한참 위에 있는 게 흥하해운. 흥하해운이요. 네, 흥하해운이 마이너스인데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량 나왔던 게 유니크. 수소차 말씀이십니까? 수소차 관련이죠. 아니 그거. 유니온이죠. 유니온 말고. 히토류 관련주고. 네 그거.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네. 유니온 잠깐 헷갈렸어요. 자, 그 영상도 제가 따로 찍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흥하해운이 오늘 12% 이상 빠졌는데 제가 흥하해운을 봐보니까 흥하해운이 그 전에 한번 거의 상 비슷하게 쳤었어요. 그게 유증을 해가지고 자금 이제 돈다 이런 건데 유증해서 자금 돈다고 기업에 그렇게 호재일 수 있을까요? 감장을 해가지고 돈이 돈다 그렇게 호재로 판단해야 되나? 상한가 갈 정도로?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제가 지금 쭉 다 봤으니까 그냥 안 보고 얘기하자면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꾸준히 마이너스. 꾸준히니까 계속 영업이익이 계속 줄었어요. 줄다 이제 마이너스. 네. 매출은 당연히 줄었고요. 지금 안 좋아. 회사가 돈이 없고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감자해가지고 말아 올렸단 말이죠. 감자했다가 말아 올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들을 굉장히 희롱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냥 세력이 이거 이제 돈 도니까 올라갈 거다. 우리가 이제 바보입니까? 그런다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급등했던 거를
깨고 내려와서 한 번 더 내려왔으니까 그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봤을 때 지금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대로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난다면 재무구조가 안 좋다면은 이대로 가다가 이제 거래 정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흥하이온이 좋아지려면 정말 다른, 그러니까 영업적인 추가적인 요소, 돈이 돈다 뿐만이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영업적인 것도 그런 뭐 M&A도 뭐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겠죠. 경영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좀 많이 재무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올라간다는 거지. 기본적 분석인데 차트로 봤을 때는 아 이거 동전이니까 이제 303원 아 싸네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단타로 들어간 아무리 동전이라도 떨어진 건 똑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원짜리 갑자기 1000원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300원짜리가 200원 되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야? 30% 그죠? 이상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너 어차피 그 동전주라고 해서 싸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요. 오늘 1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늘 많이 던진 거죠. 던진 거기도 하고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동전주라고 좋아하지 마라. 싸다고 동전주라고 싼 게 아니다. 네, 떨어진 건 똑같이 떨어진다. 그리고 뭔가 한번 올라간 내용이 있다고 이게 무조건 끼는 종목이 아니에요. 올라간 내역이 끼는 종목을 거래를 해야 돼. 끼는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막 손오공 이런 거는 전 좋게 보거든요. 네. 네, 손오공 이런 거는 좋게 봐요. 그런데 이런 뭔가 끼 있는 종목 플러스 그 회사의 재무 구조나 영업 라인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고 꾸준한 하락을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뭐 돈이 돈다고 갑자기 올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은 안 샀으면 좋겠고 단타로 막 해가지고 증빙하는 사람들도 보는데 단타 10% 올라다가 마이너스 30% 당해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손절 잘 못한다고 물리면은 뭐 손절 잘하는 트레이더도 있죠. 전 잘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떨어지면 물 타요. 물 타다가 물 타다 보면 증거금이 커지니까 조금만 빠져도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이제 아 씨발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보지. 안 보는데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하면은 진짜 그때부터 이런 영상들 찾아보겠죠. 아 이거 뭐 좋은 거 없나, 이제 올라갈 거 없나 보는데 본다고 크게 도움도 안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370원 라인까지 반등을 해준다면은 자르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303원인데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약 반등을 했을 때 자르고 나와라 이런 거고, 흥하이온은 지금 이런 종목 갑자기 감자한다 돈 돌린다고 하면서 급등시켰던 종목은 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흥하이온을 뽑았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우리 마홍리 대표님께서 흥하해운, 예, 형하해운 아니고 흥하해운 사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이런 종목 사지 말자라는 종목은 바로 플루스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입니다. 플루스. 예, 플루스 바이오팜입니다. 참 종목 많다. 처음 들어봤죠. 이 회사가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생소한 이름은 이 회사가 사명만 3년 사이에 4번 정도나 변경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2016년에는 GS 인스투르라는 회사였어요. 네. 그렇죠, 들어봤죠. 네. 예, 근데 GS 인스투르가 아이카이스트랩이라는 회사로 변경했고요, 사명을. 그리고 아이카이스트랩에서 암리스로 변경을 했고, 암리스에서 플러스 바이오팜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리얼 마테치 하니까 좀 거침없이 얘기 드릴게요. 개 잡주 중에 잡주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 회사가 주가가 3,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도 상승했었습니다. 2018년 연초에요. 제약바이오 붐이 한창 시장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 항암제, 자회사에서 항암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해서 15,000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제 2,000원 초반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거래 정지가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잦은 전환가액 발행, 그리고 공시 번복 및 정정. 한마디로 조금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진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도 거래소로부터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관리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용키 지금 이게 아직도 상장 유지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할 따름인데요. 제 생각에 반기보고서, 네, 올해 8월 중순에 반기보고서 시즌인데 이 반기보고서 때 통과하지 못할 네,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반기보고서 때까지 유지가 되기 전에라도 이 회사는 역시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네, 안 좋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도 네, 저 같은 애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투자하기 꺼려지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현직, 네,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해서 또 거래 정지 또 예상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런 괴잡주 플러스 바이오팜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플스 바이오팜에 뭐 그냥 나온 저도 이제 딱 봤을 때 보는 게 우선 매출액 보거든요. 매출액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이 커도 그 전보다 줄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이런 걸 보는데 상당히 안 좋네. 진짜 연간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299억에서 296억으로 했는데 2018년도에는 102억으로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6억, 35억, 지금도 96억. 이거 어떻게 버티지? 저는 이런 종목 사는 사람이 이런 종목 보유하신 분이 종목 상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저도 여기서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 국내 최초의 계측기 제조업체예요. 이 계측기라는 거 자체가 사실 지금 무언가 사업을 시작한다. 네네. 근데 계측기 사업을 할까요? 안 하지.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전파기 중에 차라리 이런 5G 뭐 이런 새로운 그런 기술적인 거라든지 뭐 국유제이처럼 뭔가 뭐 신소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미래 지향 사업이야. 그렇죠. 하지만 계측기는 미래 지향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미래 지향 사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제넥싱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이런 거, 신라젠 이런 것도 미래 지향 사업이야. 이게 암을 이제 표적 표책제에서 이제 뭔가 바이러스처럼 들어가서 뭔가 암 세포를 폭발시킨다는 이런 개념들은 미래 지향적이죠. 앞으로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의 사업은 좀 약간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터지면 빵 터질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계측기 사업인데 이게 빵 터질 만한 게 없죠. 계속 시장은 자연스럽게 하향되고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더 먹을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 계측기도 좀 빨리빨리 얘기하면은 계측기가 좀 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뭐 개새끼라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기업을 안 좋아해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 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좀 괜찮은가를 봐야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안 좋네요. 근데 이 미래 지향적으로 저 옆에 아들이 저 커서 계측기 사업하고 싶어요 하면은 야. 개치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치기야.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신소재라, 저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래, 한번 해봐. 앞으로 이런 항노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치기 사업. 네, 좀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내가 옥션을 예전에 샀었어요. 네네. 옥션 샀었는데, 그게 이베이에 팔리면서 좀 많이 먹었어. 그냥 그때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때가 15년 전인데, 그때 단순하게 앞으로 이제 그냥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많이 좋아지겠다, 커지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샀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팔았거든요. 그때 옥션이 100%의 지분 이베이에 다 갖고 가가지고 네네.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사갔거든요.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거에 투자를 또 하는 게 가치 투자예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재무제품은 굳이 보면 좋은데 본다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런 주식 사자. 네. 이번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제가 2월 마태차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종목이 JNK 히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수소차. 수소차 괜찮죠. 네, 수소차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서 3대 산업을 아주 가장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차 산업, 즉 수소차예요. 네, 전 수소차 테마 중에 정말 많은 종목들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평화산업 자체가 수소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평화산업의 자회사 평화실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인 평화실공업이 이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현대차의 스택가스켓,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인 스택가스켓 소켓 단자를 얘네들이 보급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차에서 내놓은 수소차인 넥소,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차가 넥소거든요. 이 넥소에 많은 수소차 부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스택가스켓 소켓을 이 평화실공업이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산업이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1,800원에서 2,000원짜리에 머물렀던 주가가 수소차인 넥소가 출시됐을 때 5,000원까지 정말 100%까지 올라간 지 2달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화산업의 주가가 얼마일까요? 평화산업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지수 폭락 나왔을 때 역시 주가도 폭락 나왔으니까요. 주가는 1,800원밖에 안 해요. 말 그대로 1,800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 회사가 가장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지금 수소차 테마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평화산업은 과거에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5,000원까지도 갔던 회사인데 지금은 말 그대로 개미 무덤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저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산업을 저는 이번 주에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주가 1,805원입니다. 1,900원부터 사세요. 1,900원에서 1,800원 사이 무조건 풀빵 매수하시고요. 게다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기본 10% 이상 보세요. 1,900원에 사셨다면 기본 그냥 2,030원, 2,050원까지 갈 거니까요. 1차 목표가는 2,010원에서 2,050원까지 보시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원에서 2,200원. 3차 목표가는 역시 그냥 2,800원까지 보겠습니다. 2,100원 이상에서요. 그 정도로 이 평화산업 저는 수소차 테마 중에서 아주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올해 수소경제 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소경제 로드맵 내용 자체가 수소차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매년 4월, 10월달 항상 날씨가 건조해져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 미세먼지는 특정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걱정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자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로 위에서 달리는 공기청정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스도 이제는 지금은 경유 버스가 다니지만은 수소차 버스도 연내 5,000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소차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라고 해서 이런 가열된 테마 건드는 것보다 크게 먹고 싶다면 지금 눌림인 테마 중에서 우리 마홍일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끼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 끼 있는 종목이 평화산업이고요. 입니다. 평화산업 풀매수를 해라. 뭔가 셉니다. 풀빵 매수입니다. 풀빵 뭔가요? 영을 더 붙인다는 건가요? 그쵸. 풀빵? 참 풀빵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풀빵 먹었던 시절 있나요? 저 때는 붕어빵이었습니다. 북한빵.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뭐 거의 제가 한 몇 살 많은 거야? 아무튼 자, 뭐 풀빵 세대가 있는데 또 붕어빵 세대. 또 그다음 요즘에는 뭐지?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좀 추천할 만한 종목을 이게 보다 보니까 매주 추천을 하고 가격을 제시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더라도 또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추천합니다. 자, 사실 지금 제가 흥하 해운을 되게 깠는데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깠던 종목이 뭐죠? 플러스 바이스요? 네네, 그거 네. 깠는데 사실 이제 그 수소차도 이제 사실 많이 클 것 같긴 하지만 또 저는 이 자율주행 테마 또 한 번 돌 것 같거든요. 아, 돌죠. 네, 자율주행 테마는 이게 그 자율주행하는 모드가 있잖아요. 이게 뭐 아예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어도 그런 모드가 있는데 그런 모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분은 또 쓰게 돼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뭐 저처럼 속도를 즐기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날로그를 즐기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세단을 좋아한다는 건 편안한 걸 추구한다는 건데 자율주행 기능은 상당히 큰 그 메리트를 줍니다. 거기서 이제 뭐 종목들을 뽑아보면은 더 미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좀 잡주로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급등했을 때는 제가 이거 사실 주변에 얘기했을 때 이거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눌림이 좀 많이 주고 현재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뭐 이거 별로 아니다라고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알고 있는 뉴스들을 조금 더 가시화되면 얘기를 할 건데 또 들었던 것도 있는데 지금 미동이 불성실 공시로 조금 한 방 맞긴 했지만 이거는 어차피 해결이 됐고요. 하지만 지금 미동이랑 추가적으로 하려는 그런 이제 계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해서 좀 끼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미동은 한 번은 가격대를 제가 요거는 전략을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뭐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단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움직임이 괜찮단 말이지. 우선은 3,000원에 1차 그리고 2,500원에 2차 이렇게 잡아요. 지금 미동을 더 미동을 살 거다 하면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나눠서 잡고 마지노선은 2,000원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당이 한 마이너스 20% 잡는 거죠. 그런데 요 라인에 잡으면은 분명히 한번 어떤 공시나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4,000원은 무조건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 먹고 나오면 돼요. 4,000, 4,500원. 그러면은 한 35%에서 40%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량주나 지수에 막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종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가볍고 그리고 뭔가 테마적으로 힘을 갑자기 받을 수 있는 그런 먹튀 종목을 지금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미래지향 산업 수소차 좋고요. 수소차는 뭐 지금 사실 올라갔을 때 산 사람 다 물렸을 거야. 하지만 지금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이 자율주행 테마인 미동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다 빠졌고 오르기 전으로 다 내려왔어요. 이럴 때는 또 들어가 주면 괜찮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나 정부 대책 사업 중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1차, 2차 해가지고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보기 괜찮다. 우리가 추천할 때 급등해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추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급등한 거에서 사가지고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이거 뭐 진짜 엄청나죠. 네. 자, 뭐 이거는 별로 많이 빠진 것도 아니야. 진짜 수소차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많이 빠졌어. 이게 수소차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수소 관련된 그게 한번 그렇죠. 터졌잖아요. 강릉 수소 탱크가 폭발했죠. 네. 근데 사상자가 얼마나 됐죠? 일단 좀 돌아가신 분이 한 2분 정도 되시고, 네, 일단 좀 부상자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자체가 근데 수소 경제 로드맵 활성화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걸로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론은 이게 사실 그 화석연료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수소가 터지면은 그냥 끝난다. 원자로 터지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건 이제 제한이죠. 후세 이런 것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미래지향적인 애들이 사업 맞고요. 차 맞고 자율주행 맞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지금 잠깐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뭔가 어떤 호재성에 크게 외국인 돈이나 뭔가 또 어떤 그런 커넥트 뭔가 이제 같이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게 호재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투자로 아니면 먹튀 투자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리얼마트차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인데 내가 봤을 때 유튜브는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 네, 네네. 우리 둘이 막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야, 시장 이제 좆될 것 같지 않냐?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은 더 원할 수도 있어. 너무 그쵸. 딱 정해진 거보다. 네네. 제가 봤을 때 6월장은 쉽게 급등장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올 하반기까지는 여기서 좀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르는 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남도 오를 때 안 오르고 있다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그쵸. 그런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래도 지 멋대로 오르면 오르고 갈 길 가는 놈들 이런 것들 잘 잡아가지고 요 기간 잘 버텨놓으면은 그래도 시장 자체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메이저는 시장에서 파는 놈이 아니라 결국 사는 놈이다. 막 사. 나중에 이제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해. 그럼 차익 실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는 팔아서 수익 내는 놈보다는 결국 사서 수익 내는 놈이 다 메이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려면 포트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포트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는 탄탄한 기업의 포트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시장에 상관없이 기간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 하면서 오늘 리얼마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할 말 있으면. 방금 마홍희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시장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정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견딥시다. 견디면 꼭 좋은 날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털도 호랑이 털 되는 그날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마트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